안녕하십니까, 꾸롱삼입니다. 오늘은 펌텍코리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펌텍코리아는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화장품 트렌드가 이제 그 빅사이즈 브랜드 몇 개가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인디 브랜드 여러 개가 주도하는 트렌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펌텍코리아가 화장품을 제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커스텀 몰드라는 방식, 또 하나는 이제 프리몰드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다가 이제 제품을 제조를 하는데, 이 프리몰드가 좀 마진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프리몰드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펌텍코리아가 이 인디 브랜드가 주도하는 이제 시장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3년 초에 발간된 이제 리포트 컨센서스보다 4월 5일, 4월 5월 이때 발표되는 리포트 컨센서스가 조금씩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리드키라라는 아이크림, 그리고 가이라는 브랜드의 이제 멀티바울 필드로 스틱류 성장이 전체 매출을 상승 견인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스틱류가 마진이 이제 그 펌프 사업부에서 가장 좋은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오버행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여져서요. 네, 이것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그 F&N 가이드 컨센서스 상으로는 이렇게 올해, 내년, 내후년 전부 다 이제 성장으로 보고 있고요. 홈텍코리아의 제품군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이 콤팩트류와 스틱류입니다. 콤팩트류와 스틱류가 가장 마진이 좀 좋거든요. 프리몰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OPM 한 20% 정도를 찍어준다고 하는데, 이 콤팩트류와 스틱류가, 특히 스틱류가 꽤 올라올 것 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 펌텍코리아는 이제 펌프 사업부고요. 이제 여기 자회사 중에 하나인 이제 그 부국 TNC, 여기에서 이제 그 튜브를 만들고, 잘론 내추럴이라는 요 자회사가 이제 건기식 사업을 하는데, 이 잘론 내추럴은 이제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T 플러스라는 요 자회사, 여기죠. PT 플러스는 요 자회사가 이제 그 사출품을 납품하는 이제 사출 전문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중국 쪽에 있는 법인인데, 현재는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네, 잘론 내추럴은 지금 계속 적자 지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이 그 컨퍼런스 콜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500 이슈가 강력하게 있습니다. 지금 KTCNP 그로스 챔프라는 이제 사모펀드에서 한 10.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저번에 봤을 때에 그 유통 물량 기준으로 하면은 한 40%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규모 물량이 쏟아져 나올 여지가 있거든요. 물론 뭐 저기 시위관 외에 뭐 블록딜로 넘길 확률이 높기는 한데, 여튼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가 8월까지 무조건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2개월 전까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6월 정도까지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짜가 5월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까지니까 오버행 이슈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꽤 임박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시나 주가가 간다면은 좀 이 오버행 이슈가 좀 청산이 되고 나서, 오버행 이슈가 해결이 되고 나서 좀 주가가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주가는 뭐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뭐 연결 배당으로 20% 내외로 꾸준히 배당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펌프 사업부 1위 뭐 연우, 그리고 2등 펌텍코리아, 그리고 컴팩트는 삼화라는 비상장사가 1위고 2등이 펌텍코리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체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연우를 제꼈습니다. 펌텍코리아가. 그래서 화장품 그 용기를 만드는 상장사에서 펌텍코리아가 1위입니다. 그 동안에 이제 연우를 제꼈는데, 그리고 근데 펌텍코리아가 22년 기준으로 매출, 영업이익 기준으로 둘 다 이제 연우를 제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프리몰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디 브랜드 위주로 좀 이 화장품 트렌드가 따라가는 어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리몰드라는 것을 제가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프리몰드 비중이 높은 이제 그 펌텍코리아가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품들은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거고. 네, 여기서 지금 나오는데, 이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몰드 방식과 커스텀 몰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커스텀 몰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발주를 낸
그 고객사에다가만 납품하는 어떤 금형도 만들고, 그 금형은 오로지 나에게 발주를 낸 그 회사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는 이제 그 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는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같은 이거를 이제 빅2라고 부르는데, 이 빅2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커스텀 몰드 비중이 높다라고 해요. 그 굉장히 우리는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펌텍코리아에다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에서 요청하는 아주 그 독특한 그 모양으로다가 이제 그 몰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몰드의 소유도 이제 그 펌텍코리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LG생활건강 또는 이제 아모레 쪽에 그거를 발주를 한 회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커스텀 몰드를 사용을 해서는. 그런데 이 프리몰드라는 것은 이제 자체 금형 몰드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체 금형 몰드라는 것은 이 금형 자체가 소유권이 이제 그 펌텍 코리아에 있는 겁니다. 먼저 그 금형 만들어 놓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형태의 이제 그 금형을 만들어 놓고, 야, 우리가 이런 금형도 있고 이런 금형도 있거든. 니네 지금 뭔가 이렇게 어떤 독특한 디자인이라던가 너네들이 어떤 직접적으로다가 이 디자인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용 같은 거 들이지도 마. 그냥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굉장히 일반적인 모양의 어떤 이 그 제품 금형이 있거든. 이걸로 그냥 써. 굉장히 싸. 이런 식으로 이제 선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죠. 얘한테도 이걸로 납품하고 쟤한테도 이걸로 납품하니까 훨씬 더 이제 그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프리몰드로 나가는 비중이 한 70% 정도, 한 70% 정도로 이제 그 좀 비중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프리몰드가 훨씬 더 OPM도 높더라고요. 그 수익성도 높더라고요. 스틱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리몰드로 납품했을 때 거의 한 20% 정도로 OPM이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커스텀 몰드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로 찍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가 프리몰드를 사용하는 인디 브랜드가 이제 우후죽순 생겨나고, 그런 애들이 화장품 브랜드를 이제 그 좀 리드하는 어떤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펌텍 코리아에서 프리몰드 마진이 높은 프리몰드를 사용하는 이러한 상황이 꽤 펌텍 코리아에 좀 수혜를 주고 있다라는 어떤 이러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친환경 용기도 뭐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고객사는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좀 주요 이벤트인데, 작년 4월쯤에 이제 그 ODM사인 KDCN1이라는 이제 파트너사랑 계약을 맺었는데, 이 자회사 중에 HCT라는 이 자회사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해외 수출 물량에서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HCT 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HCT가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구조가 아니라, 얘네한테 이제 얘네가 우리한테 물건을 받아와 가지고 얘네가 마진을 얹혀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 리뷰가 있는데, 그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우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연우는 이제 작년에 좀 부러졌거든요. 그게 연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빅2,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이랑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 그 비중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펌텍 코리아도 그쪽 빅2의 비중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출이라던가 이제 인디 브랜드 쪽이 더 올라와 줌으로써 그것을 상쇄해가지고 YOY 성장을 했거든요. 이제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2가 부러지니까 국내 이제 화장품 용기 1위가 펌텍으로 넘어간 거고요. 연우에서 펌텍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빅2 매출이 원래 기존에는 한 20% 정도, 그러니까 높죠. 전체 고객사가 거의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빅2가 한 20% 정도를 기존에 담당했다라고 하니까 연우뿐만이 아니라 펌텍 코리아도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쪽에서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빅2 향해서 조금 이제 그 매출 부진이 있기는 했지만 뭐 이제 중소형 브랜드 쪽에서 올라와가지고 다행히 우리는 YY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올해 초에 이제 그 줬었던 이제 가이던스가 매출액 2,500억에 영업이익 한 300억인데 FN 가이던스 기준으로는 지금 조금 높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회사 내부에서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세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회사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가이던스에 맞는 수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2분기 한 절반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점점점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하여튼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Q&A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대형 고객사로 나갈 때는 프리몰드 비중이 높아 커스텀 몰드로 높아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몰드가 그 마진 차이가 훨씬 마진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 고객사는 커스텀을 많이 쓰기는 한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LG생활건강이나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 쓰는 자기들의 독특한 어떤 그 디자인을 가진 이제 그 커스텀 몰드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프리몰드도 쓰기는 한다.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아까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리몰드 기준으로는 한 20% 정도. 근데 모든 프리몰드가 다 20% 정도가 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틱이랑 컴팩트 제품을 프리몰드로 만들 때에 한 20%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 외의 제품은 20% 정도보다는 안 나오겠죠. 그리고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그러니까 한 2배 차이 정도가 납니다. 그런데 프리몰드 비중이 더 높습니다. 펌텍코리아가. 그리고 지금 HCT 향으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계신데 이 HCT 향이 해외 매출의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HCT 향으로 나가는 것은 커스텀 몰드야 프리몰드야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프리몰드다. 해외 쪽은 거의 다 프리몰드야? 거의 다 프리몰드라고 보면 된다. 자, 이제 그 IR은 이제 컨퍼런스 콜은 끝났고요. 이제 레포트를 좀 몰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그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기타 매스 브랜드, 그러니까 이게 인디 브랜드죠. 이게 한 58% 정도. 근데 이 비중이 점점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브랜드는 이제 그 해외 수출은 이제 그 HCT로 교체됐다.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해외 매출의 한 절반 정도다. 뭐 그렇고요. 지금 여기 저기 리포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펌프류, 스틱류. 이 스틱류가 계속 좀 올라올 것 같다. 스틱류가 마진이 제일 좋거든요. 이 스틱류가 계속 좀 이제 그 매출 성장이 좀 벌어질 것 같다라는 어떤 근거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로 삼고 있는 증권사가 많았습니다. 이제 다올에서 나오는 레포트 내용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보면은 이제 그 멀티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이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멀티밤 카테고리가 이제 그 스틱 용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매출이 좀 올라올 것 같다. 이 가이라는 브랜드가 최근에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빅2 비중은 좀 축소되었지만 이제 그 소수 브랜드 그러니까 좀 소규모 브랜드들이 이제 좀 올라와 주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성장 중이다. 그리고 수출은 일본과 북미, 유럽이 강했다. 스틱 위주로 좀 성장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스틱은 이제 자동화 계속 뭐 비슷한 얘기 하고 있죠. 스틱이 성장이 될 것 같다. 스틱이 마진이 좋다. 그런데 스틱이 올라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틱이랑 콤팩트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리오프닝 뭐 이것도 뭐 조금 이제 올드한 어떤 이벤트긴 하긴 하지만 어떤 중국 리오프닝 영향으로 화장품 시장 전방 시장 확대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 얘기했는데 이거는 뭔가 조금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벤트인 것 같고요.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입지를 가진 이제 스틱류, 이게 매출 올해 좀 올라올 것 같다. 이게 가히 멀티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그 메가 히트를 친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그래서 일본 브랜드도 점차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일본 쪽에서도 스틱류로서 좀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리고 1월부터 스틱 라인이 야간 가동이 시작됐는데 이거는 좀 계속 야간 가동이 돌아가고 있는지는 계속 좀 트래킹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우 제끼고 이제 그 펌텍코리아가 용기류에서는 매출 앤드 영업이익 단에서 전부 다 1위입니다. IR 협의회에서 조금 더 이제 그 펌프 매출액에서 스틱이랑 이제 그 스틱 위주의 제품이 27%, 그리고 31%, 34% 이렇게 계속 올라올 것 같다. 이게 올라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마진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빅2 성장이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펌텍코리아는 YOY로 성장했다. 이 정도 성장했다. 연우는 이만큼 부러졌다. 그런데 펌텍은 성장했다.
그리고 스틱류 매출은 올해 한 190억 정도 예상을 한다. 네, 이거 가이 브랜드, 요즘 잘 나가는 가이 브랜드,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펌텍코리아도 수혜를 입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이 가이 쪽으로 납품을 하긴 했는데 23년에는 이제 그 1년 풀로 이제 그 가이 브랜드의 성장을 고스란히 그대로 펌텍코리아가 수혜를 입게 된다. 그래서 올해는 성장한다. 뭐 이런 얘기이고요. 일본 쪽이 되게 좋은데, 뭐 시세이도 코세 이거 되게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이죠. 이쪽으로다가 이제 그 선스틱 그리고 아이크림용 용기 수주가 빠르게 증가한다. 이거 선스틱 그러니까 이거 그 선크림. 이 선크림도 지금 보통 마스크 끼고 있을 때에는 이 선크림 바르기 조금 부담스럽고 또는 좀 바를 필요성을 좀 못 느끼고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 마스크를 좀 덜 쓰고 다니는 어떤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크림이 많이 팔릴 수도 있는데 이 선크림은 다 스틱류입니다. 마진 가장 좋은 스틱류입니다. 그러니까 선스틱도 올라오고 그리고 아이크림용 용기 수주도 빠르게 올라오니까 이제 그 꽤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쪽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규 브랜드 가히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억 정도. 그러니까 이 성장이 고스란히 어떤 그 펌텍 코리아의 이제 그 수혜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외부 활동 증가로도 선스틱 이거 증가한다. 이거 아까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스틱류 매출이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매출이 올라오면은 매출 자체가 볼륨이 커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수익성, 마진도 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제 그 빅사이즈 브랜드가 이제 그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인디 브랜드가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판매업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가이는 부러졌고 이제 펌텍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IBK 저기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매출 2,600억, 영업이익 320억 이렇게 조금 매출 컨센서스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가이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수혜다. 그리고 뭐 빅2 매출은 감소했으나 어뮤즈, 로맨 등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들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뭔가 좀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뭔가 좀 이제 그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 IV 리서치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어떤 숫자를 조금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소형 브랜드, 인디 브랜드들이 위중으로 좀 이제 그 화장품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단기간에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브랜드들이 매년 나타나는 것이 트렌드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급변하는 작년에는 이게 좋았는데 올해는 이게 좋은. 그러니까 아까 가이 같은 것도 보세요. 가이 같은 것도 이거는 뭐 추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10억도 안 되는 어떤 매출 하다가 갑자기 올해 이렇게 점프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뭔가 어떤 인디 브랜드에서 저렇게 매출이 확 이렇게 튀는 어떤 그러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에 화장품 어떤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용기 만드는 어떤 연우나 이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를 입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업체들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그 업체들도 전부 다 프리몰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이런 거 만들 건데 우리 이런 화장품 만들 건데 이제 용기 납품 좀 해주세요라는 것으로서 이제 그 펌텍 코리아는 좀 이제 수혜를 입을 것 같습니다. 업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 쪽 올라올 거다. 이렇게 18년, 19년, 22년 이렇게 엄청나게 매출 성장을 이제 그 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가히 멀티밤 같은 히트 제품이 이제 리드키라라는 이제 아이크림인데 이런 것들도 되게 올라오고 있다. 현재 구매 대기가 이제 3개월이나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리드 타임이 길죠.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 굉장히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뭐 흥국증권에서는 뭐 이 그래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조 판매 업체 수는 계속 증가하고 업체당 품목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튼 그 제조 판매 업체 수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업체 수가 증가할수록 이제 이 회사들은 커스텀 몰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프리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업체, 인디 브랜드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어떤 디자인을 하고 굉장히 자기들이 독특한 어떤 이제 디자인을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일반적인 어떤 디자인을 가져가는 그 개연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업체로 인디 브랜드로 이제 그 시장이 좀 형성되는 것이 펌텍 코리아 입장에서는 좀 수혜다라는 어떤 그러한 스토리가 계속 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 4월 20일 날 유형자산 취득 공시 있거든요. 한
규모가 그러니까 캐파 확장이 한 3, 40% 정도 이제 증가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아래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대신증권에서 이 캐파 확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 한 24년 6월까지 토지 취득하고 사월 공장 착공 들어가면은 25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내후년 4Q쯤에는 이제 완공 가능하고 이때 캐파는 한 4, 500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제 그 캐파 확장으로서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그 돌아가는 어떤 이거 램프업 기간도 뭐 필요하고요. 아직은 조금은 이제 시간이 남아 있는 어떤 그 캐파 확장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뭐 위에서 했던 얘기의 좀 반복이고요. 자, 그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디 브랜드가 주도하는 화장품 트렌드가 지금 이제 그 프리몰드 수혜를 가져왔다. 그래서 펌텍코리아가 성장을 하고 있다. 빅2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LG 성안건강, 아모레퍼시픽, 빅2는 좀 성장이 좀 주춤하고 있지만 이제 그 인디 브랜드 위주로 성장하고 있다. 그것이 펌텍코리아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올 초에 발표되는 리포트 컨센서스보다 4월, 5월 최근에 발표되는 컨센서스가 계속 좀 상향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계속 또 상향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좀 갖게 하고요. 일본의 리드키라라는 아이크림 그리고 가이의 멀티밤 같은 어떤 이러한 인디 브랜드 메가 히트 치고 있는 이러한 인디 브랜드 위주로 매출 성장이 견인되면서 스틱류가 성장하고 있다. 이거는 마진이 되게 좋은 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매출 볼륨도 늘어나지만 이제 수익성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YOY로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꽤 성장하지 않을까 뭐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오버행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오버행으로 인해서 펌텍코리아가 좀 주가가 빠져주면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러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